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자치분권 문화국장 김영기입니다. 자치분권하고 문화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요즘. 그리고 오늘 열린 소통 포럼에서 세종시 사례를 좀 발표해 달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잘된 사례를 위주로 좀 사례별로 이렇게 할까, 이제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부 과제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더 나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해서요, 개략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앞서 허승원 과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마지막에 세종시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천재, 그다음에 마을자치회, 자치분권 특별회계, 이게 다 이 속에 녹아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민에게 내놓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모든 것을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어떤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니까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게끔 따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시민들에게는 제도하고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우리 마을을 좀 가꾸어 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게 우리 시의 정책적인 지금 방향이고 시정 3개 반향입니다. 설명 순서는 왜 지금 시민주권인가에부터 앞으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이렇게 실행합니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시민주권인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앙집권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좀 한계가 왔다,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느꼈고, 그 다음에 아마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지방과 국가가 모두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제 판단하에 현 정부에서도 이제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서도 이게 반영되었고, 우리 세종시는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시정 운영의 최고의 가치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과 마을을 가꾸어 가자, 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위해 많은 일을 좀 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이 균형발전이 산하에 세종제주 특별위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지금 2기째를 맞이를 하고 있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특정 과제를 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18년도 2월 달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5대 분야 12개 과제로 세부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서 지금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세종형 자치 모델 구축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형 자치분권의 지향점입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이양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가 돼 있던 게 사실이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조차도 거의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시킬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일상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마을 일은 시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민 중심의 그런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시 권한과 역할을 좀 나눠주고 읍면동의 기능과 시민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확대시키자.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행 방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 조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일 일선 기관인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우리 시장이 바로 임명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민 추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첫째, 가장 좀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게 조치원읍이 있는데 조치원읍을 우선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6개까지 좀 확대를 시키고 있고요. 방법을 좀 살펴보면 배심원제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추첨을 통해서 시민들을 한 50명 정도 뽑고 그 다음에 읍면 동장이 되시고 싶은 분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그 다음에 거기서 1순위가 되시는 분들이 그 시장이 무조건 1순위가 올라오면 임명을 해주시는데 재미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공무원들은 떨어지면 좀 창피하고 그리고 저희 시 사례를 보니까 면 지역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동지역 같은 데는 신설되고 이런 조직이다 보니 첫 번째 만들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아직 좋지 않다고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나름 조금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시민들이 추천을 해서 뽑고 나니 일단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읍면 동장님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 또 행정적으로 갈등 생기는 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지금 6월 달까지 좀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리단위 마을회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세종시에서 지금 법상 시범 실시로 지금 하게끔 돼 있어서 우리 저쪽 북악면에 우선 처음으로 시범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리스타 과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면지역 하나, 동지역 2개를 더 추가로 실시를 합니다. 6월 30일까지 좀 마을 자치회 좀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행안부에서 무슨 제도가 마련이 되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의 표준 조례안대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의회하고 좀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서 행안부가 내려진 표준 조례안을 좀 많이 보완을 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많은 부분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4개 읍면동에 한번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하고 보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리단위 개발위원회가 1960년대부터 이게 만들어졌는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화돼서 이것도 그 마을회로 전환하는 이 방안을 우리 주민자치의 조례에 같이 담아놨습니다. 다음에 그 시정 참여 연령을 16세로 좀 낮춰놨습니다. 18년도에 시민 참여 기본조례를 좀 만들어서요. 다른 지역은 한 19세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도적으로는 16세에 맞춰놨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우리 시장님께서 거의 시민과의 대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십니다. 읍면동 들고. 그럴 때 그 각급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쭉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꼈던 우리 각 마을의 그 개선할 점 건의를 하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피드백을 항상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의 그 어른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주도록 좀 강제적으로 지금 배분을 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도 일정 부분 포지션을 줘서 그 학생들이 들어오게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마을입법 분야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에 한 100명 넘는 그 시민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거쳐서 논의를 하게끔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하고 그 내용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시민주권회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 과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자치 활동이나 마을 계획, 주민 세율 조정 등의 조례 규칙 내용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주민총회나 마을회에서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다 제안을 해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합리적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마을 재정 분야입니다. 이것도 읍면동이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근데 이제 그거 갖고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그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거를 직접 배분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라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면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돌려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그 세금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그 곱하기 2에서 한 159억 정도 이렇게 돌려주고 주민들이 각 동에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 계획 분야입니다. 그동안은 관 주도로 그 하향식 마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이런 거에서 좀 탈피를 해보자. 그리고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결정하고 생산하는 마을 주도의 마을 계획 수립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을 계획단이라는 것도 마을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지금 그 6월 30일까지 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지원인데요. 이거는 시민주권 대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이거 죄송합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다고 시간을 줘서 당황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그냥 1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공모 사업과 주민 콘센트 사업 등을 통해 100개 마을 공동체를 발굴했고 여기에서는 로고 제작이나 포럼,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여기에서는 컨설팅,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한 250개 정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을 경제 분야입니다. 협동조합 교육이나 공모사업 확대, 청년 활동가 양성 등을 통해 세종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행복교육 지원센터를 하나로 합쳐서 한 건물에 넣어서 거기서 유기적 협동 관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 올해는 10억 정도 기금을 조성했고요. 1%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12가지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앞으로 숙성화 과정을 시켜서
다른 지자체 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